네, 첫 번째 촛불이 켜진 지 어느덧 50일째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8차 촛불 집회인데요. 두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함께 짚어볼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50일 동안의 촛불. 오늘이 딱 10월 29일이 첫 번째 촛불이 켜졌으니까 오늘 50일째가 딱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근데 이제 지난번 7차 촛불 집회부터 뭔가 맞불 집회 성격의 집회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오늘도 이제 박사모의 집회가 참 눈에 띄네요. 네. 원래는 이제 지난번 이 촛불 집회 때도 이제 서울역이라든지 동대문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열리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 있는 두 번째 주죠. 탄핵 이후에 오늘은 아마 대규모 집회가 일단 안국역과 함께 종로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일단 경찰 추산으로는 한 3만 명 정도, 네. 최측은 100만 명이라 하는데 그건 너무 좀 부풀려진 것 같고 예. 오늘 모여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사모하는 모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좀 보수 단체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오늘 집회가 열렸는데 이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이 탄핵은 결국 종북의 어떤 소행이다. 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을 철회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오늘 줄을 이루었습니다. 권영애 전 안기부장이라든지 정의용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사로 나서서 발언을 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네, 지금 오늘 박사모 집회에선 보니까 이 태극기 바람이 태풍이 돼서 촛불을 꺼버리자. 이런 약간 다소 과격한 주장도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오늘 꽤 많이 모였어요,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이른바 촛불은 바람만 불면 사라진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김진태 의원도 오늘 이 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박사모 등 이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친박 단체들 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맞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 사실 저 정도면 모두 8차례 중에서 오늘 경찰 추산 3만 명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인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아마 이제 지금부터 해서 탄핵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탄핵 철회를 요구하는 그런 친박 단체들의 모임이 계속해서 이제 헌재 주변에서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 다음 달 11일까지도 연속해서 집회 신청을 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헌재 주변에서 이제 이른바 헌재에서 빨리 결정을 하라는 그런 집회와 그런 촛불 집회와 예. 이 결정을 기각해달라는 그런 집회가 계속해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방금 전에 있었던 현장 목소리 들어볼까요? 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이 김진태, 이 순진에 빠진 강원도 감자바위 촌놈이 뭐가 그렇게 밉다고 저를 친박 8쪽에 넣어서 당을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아무리 이 촛불 집회에 참가를 했더라도 이거는 뭐가 좀 이상하다. 잘못하면 북한 조질만 시켜주겠구나. 이게 생각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태에서 가장 뒤에서 웃음 짓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김진태 의원의 주장은 이제 김정은이 제일 이 광경을 보면 웃고 있을 것이다라는 게 주장인데, 근데 저는 김진태 의원도 말이지만 위원장님 저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게 지난주까지 이제 박사모들은 대학로라든지 여의도, 그러니까 광화문 주변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정말 맞불을 온다. 그러면 이거 충돌이 날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외곽에서 시작해서 중심부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박사모 단체들이 이제 아무래도 세를 이제는 좀 처음에는 약세였기 때문에 세를 모아 나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처음에는 동대문 서울역을 하다가 그렇죠. 이제는 안국역을 오다가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다음 주 되면 이제 네. 본격적으로 아마 광화문 쪽으로 진출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 박사모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들이 300만 집회를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집회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시종일관 그 내용 자체가 보면 결국 이번 촛불 집회는 이 종북의 어떤 소행이다. 네.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그럼 그동안 여러 가지 나왔던 그 여러 가지 국정농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별로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 자체를 좀 최순실이라는 비선을 통해서 농단을 했고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문제가 됐는지 사실 보수의 가장 큰 가치는 결국은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법을 원칙으로 해서 나라를 움직여 나가고 그것이 가장 보수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이 집회를 과연 보수단체의 집회로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좀 의문시됩니다. 다들 뭐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보수단체라는 어떤 보수의 어떤 이름을 걸고 한다라면 네. 이 사태에 대한 어떤 문제, 이 사태에 대한 시각, 저는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한 언급 자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예.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아까 잠깐 자막에 지나가는데 보수단체가 아니라 그냥 네. 친박단체, 박사모 이렇게 통칭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격 근데- 규정을 네. 뭐로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죠. 사실은 그동안에 저런 식의 그 집회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친박 박사모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총연맹 같은 데도 사실은 그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모였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오늘도 아마 모였는지 현재 깃발은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수단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사실은 그 저 모임이 아니고 촛불 집회에도 이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던 그 어떤 보수 성향의 그 시민들이나 이런 네. 분들도 촛불 집회에도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탄핵 사태를 계기로 해서 사실은 보수 그 성향의 일반 시민들은 좀 이 촛불 집회에서는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이 보수단체라는 저 집회에도 빠졌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른바 이제 그 소위 진보단체 중심의 촛불 집회와 그다음에 박사모 등 그러니까 친박단체 중심의 이 맞불 집회 이런 성격으로 변질돼서 사실은 과거 우리가 지난 한 7차 집회까지와는 좀 양상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 세력이 상당히 그 많이 빠진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이제 그 좀 눈길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이른바 박사모뿐만 아니고 네. 황청모라고 하는 그 우리가 생소한 이름이 등장했는데 황청무가 뭔가요? 그러니까 네. 그걸 그래서 저도 이게 뭐의 약자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있지 않습니까?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청와대로 모시자 뭐 이런 거의 약자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촛불 집회에서 지금 나온 새로운 구호 중에 하나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퇴진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네. 예. 단순히 뭐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 정도가 아니고 이제 황교안 대행을 퇴진시키자 이런 거니까 아마 그에 대해서 맞불 성격으로 그 급조한 그런 단체가 아닌가. 그래서 황청모라는 이름도 눈에 띕니다. 네. 황청모요. 그런데 오늘 지금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우현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탄핵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친박들이 뭐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친박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친박들도 이 박사모 모임의 가세에서 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 개인적 차원에서 참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우현 의원이나 뭐 김진태 의원 일부 이제 친박 중에서도 이제 친박 이런 의원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참석을 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은데 아마 친박이 저 집회에 참석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 뭐 친박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분들도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지지나 이런 것은 좋겠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모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낼 것인지 네. 이런 어떤 시각을 가질 것인지 이것부터 저는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게 국정농단을 해도 되는 것인지 자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저 압력을 넣어서 대기업에 돈을 뺏고 그리고 뭐 학교를 갔다가 그렇게 입학을 시키고 그다음에 모든 비선 실세에 대해서 국정을 이렇게 농락시키고 그게 보수의 가치인지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이야기를 규정을 하고 그분에 대한 찬반의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저렇게 그냥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찬반 이걸 가지고 저는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못쓰냐고 봅니다. 네. 현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니까 박사모는 이제 네. 그 태극기로 대표된 촛불의 이제 맞불로는 태극기로 대표되는 이제 집회를 하면서 장미꽃도 준비를 하고 말씀드렸던 뭐 김진태, 이후연, 뭐 전 방송인 뭐 정미영 아나운서까지 총 이제 동원해서 저렇게 지금 보면 네. 지금 약간 뭐 경찰의 그 폴리스 사인을 중간에 두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박사모, 왼쪽이 이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는 그 집회 참가자들이 딱 이렇게 딱 대치. 네, 한 화면에 다 보일 정도로 아주 가깝게 대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저게 아마 삼청로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국역에서 이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하고 그리고 행진을 시작했거든요. 거기 행진을 시작해서 안국동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사실은 그 청와대 들어가는 그 동십자각 그쪽으로 해서 우회전해서 삼청로까지 행진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행진로와 지금 사실은 촛불 집회 있는 분들이 행진하는 그쪽하고 약간 시간상으로 약간 겹쳐요. 약간 이제 그 부분에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찰이 그 가운데를 막고 그 충돌을 지금 방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오른쪽 태극기를 들고 있는 오른쪽이 탄핵 무효 외치는 박사모들, 박사모 집회.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그리고 왼쪽이 이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는 이제 집회 참가자들인데
황태수 평론가님 예. 긴급히 나오셨습니다. 예, 뭐 긴급히 나왔습니다. 네. 예. 오른쪽이 탄기국이라고 그러죠. 탄기국 약자입니다. 예. 뭐에 다- 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을 네. 촉구하는 뭐 범국민, 뭐 국민행동본부에서 탄기국이라고 그러고 왼쪽에 보면 이제 붉은 그걸 든 쪽이 비상행동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보면 양쪽으로 쫙 쪼개져 있는 마당인데 사실은 지난주에도 보면은 그 박사모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왔죠. 지난주 같은 경우가 대략 한 이제 주최 측 주장은 한 40만, 경찰 추산은 한 4만 5천에서 5만 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규모로 보았을 때는 비상행동의 한 3분의 1 규모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제7차 촛불 집회 그야말로 12월 9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1차 마무리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그 마무리하는 분위기였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조금 보면은 이제 조금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좀 뒤로 빠진 상태에서 예. 좀 당초 보면 이 비상행동을 추진했던 1,500개 시민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등 이제 이쪽에서 보면 약간씩 보면은 정치적 색깔을 내기 시작하면서 결정적으로 지난주부터는 이석기 석방, 한석균 석방 이와 같은 한상균이요? 예. 석방 급표다 보니까 상이 석으로 바뀌었네요. 한상균 석방 등 그야말로 정치적인 이제 구호들이 난무하면서 실제 보면은 박사모 중심의 이야기들이 좀 탄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상행동 쪽에서는 지난주까지는 이 하얀,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어떤 종언을 구하는 하얀 국화를 갖다가 꽃으로 내세웠다면 그때부터 박사모 중심에서는 붉은 장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장미와 백국화 이와 같이 서로 상징하는 가운데 알겠습니다. 네. 둘이서 약간 양쪽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물리적 충돌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또 긴급히 나와주셨는데요. 자, 오늘 지금 이제 8자 촛불 집회에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지만 벌써 촛불 집회가 50일간이나 계속 진행이 됐는데 지난주에도 비교적 많은 시민들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특히 또 날씨도 추운데 네. 일단 오늘도 지금 광화문 집회에는 뭐 노란 풍선을 든다든지 시민들이 그래도 꽤 좀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12월 9일 국회에서의 탄핵 가결이요. 이 촛불 집회의 어떤 규모나 강도에 있어서 하나의 변곡점으로 이미 작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6차 집회 때까지는요. 계속 촛불 집회의 규모와 강도가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6차 때 주최 측은 100만을 예상했는데 무려 2.3배인 232만 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한요, 집회 주최 측이 예상한 거에 2.3배가 나온 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 동원이라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자발적 시민들이 참여를 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건데 일단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기 때문에 이제 헌재의 심판을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리고 그 촛불 230만 촛불 대호에는요 정말 남녀노소 보수 진보 지역 이념을 초월한 그런 전 국민적 대호였다면 이제 그 중에서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 중도적인 생각을 가졌던 분들은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만큼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그 심리를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관망파로 좀 빠진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최 측에서요 40만 내지 50만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제 감으로는요 그거보다 덜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잠깐 아까 방금 전 화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준비가 될지 저 네. 화면입니다. 아마 지금 광화문 상황을 한 장면으로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오른쪽과 왼쪽.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박사모 얘기를 해봤다면 왼쪽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탄핵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진보단체와 여러 집회 참가자들이.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황교안 총리까지 아예 물러나라 라는 구호를 외쳤어요. 이것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오늘 아마 이제 국민행동 측에서 이제 구호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를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황 대행이 이제 여러 가지 지난번 세월호 때 관련해서 그때 법무장관 때죠. 그때 어떤 수사에 어떤 영향을 행사했다든지 또 이제 권한대행을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과 같은 많은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비판인데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한대행이 지금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옛날 통진당 해산 때 그때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지금 문제는 이미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이제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새로운 총리를 추천해 달라.
근데 그걸 갖다 기회를 뭐 차고 그다음에 그 현재 황교안 체제를 인정한 게 누굽니까? 바로 야당이거든요. 야당이 지금 황교안 체제를 갖다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와서 황교안 대행을 갖다가 물러나라, 탄핵을 하라. 이 주장은 제가 볼 때 좀 적반하장적인 좀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적반하장이다.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체제에 대해서 수차례 대통령이 국회에다 요청을 했고 그걸 야당이 안 하겠다고 쳤고 그다음에 김병준 내정자에 대해서 국회가 안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황교안 체제가 어쩔 수 없이 됐는데 야당이 인정을 하고 그런 상황에 지금 권한대행 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황교안 총리를 대행을 물러나라 한다는 것 자체는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네. 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탄핵을 고비로서 사실은 그 촛불 집회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 분기점을 맞았다고 보면, 예. 자 지금 그 이제 탄핵 후에 사실은 그 이쪽 보수 집회, 이른바 친박 단체들의 모임이 점점 숫자가 좀 불어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긴 하죠. 그렇잖아요. 예. 지금 7차, 8차 집회가 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는 느낌을 저는 갖게 되는데 바로 이쪽에 퇴진행동 쪽이라는 곳이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물러나라고 하니까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러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물러나라는 근거가 명확치 않아요. 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 이 부분에 관해서 뭐 공동 책임이 있다는 건데 그 공동 책임론에 대해서 저는 그 상당한 정도의 그 시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것 때문에 역풍을 부는 건 아닌가. 그 역풍이 사실은 이쪽에 그 친박 단체들의 집회의 숫자를 불어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쪽에 촛불 집회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퇴진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쪽 촛불 집회에 정당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저기에서 나오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퇴진까지는 지금 현재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8차 촛불 집회 정치권이 발을 담그지 않는 발을 담그지 않는 이유가 저는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 왜냐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퇴진까지도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모를 중심으로 한 이 맞불 집회는 현장 저희가 계속해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훈 편집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